어제도 저희가 이경규 씨가 경찰서의 모습 드러낸 거 전해드렸는데 이번 영상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 소식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처방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 혐의에 대해서 이경규 씨도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시 지난 8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 CCTV MBN이 단독 입수한 영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네, 병원을 찾은 이경규 씨는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버스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납니다.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린 이경규 씨의 모습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죠. 저분이에요?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걷기 시작하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경규 씨를 피해서 가기도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후에는 이경규 씨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네. 잠시 뒤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차를 옮기는 모습이고 네. 이경규 씨의 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병원 진료가 끝난 후에 엉뚱한 주차장에 가서 본인의 차를 찾던 이경규 씨는 네. 잘못 찾아온 것을 깨닫고 다시 최초로 주차한 곳으로 다시 가서 본인의 차량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의 차를 끌고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에, 지금 저희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셨겠지만 이 알려진 것보다 당시 이경규 씨의 상황이 조금 심각하고 위태로웠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는데. 제가 그런가요? 그러고 지가 갔어. 내 차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강제약 먹어서 제가 감각이 늦어가지고 내 차 뒤에 조금 미쳤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 영상과 주변 분들, 이 관련된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 안진용 기자님, 이게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부분, 우리가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있네요, 지금. 네, 당초에는 차량을 잠시 왜 같은 기종에서 헷갈렸을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은 다소 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차량을 발레 파킹 주차 요원이 차 열쇠를 건네서 그래서 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명이 됐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다소 그 당시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진실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자, 골목길에 차를 세우기 전에 또 다른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영상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병원에 가기 전 주유소 세차장에 들른 이경규 씨. 직원은 후진하라고 손짓을 하는데 자, 지금 보셨죠? 후진이 아니라 전진하면서 벽을 살짝 들이받고 그러네요. 맙니다. 또한 이경규 씨, 세차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첩첩산중인 상황이에요. 이경규 씨의 상황이 애초에 알려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분이 운전을 해서 병원에 방문하러 갔지만 근데 그때 병원이 열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배우자분께서 잠시 주무셨다가 배우자분이 외출을 하셔서 근데 또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하게 병원에 가고 병원까지 1km?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운전해서 이제 혼자 운전해서 가시게 된 겁니다. 충분히 집 비밀번호도 잘 눌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법령에 따르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위험운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부분인데 그 법령에 대한 좀 부지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차를 바꿔 타셨잖아요. 동일 기종에 동일 색상에 시동이 잘 걸려서 본인 차로 오해됐던 상황이고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어제까지 알려진 상황으로만 치면 글쎄요. 변호인 얘기처럼 해프닝으로 볼 여지도 조금 해프닝으로 단정한다는 게 아니라 해프닝으로 단정한다는 게 아니라 해프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볼 여지가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 지금 허준 변호사님 이경규 씨 일단 본인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짜 비틀비틀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차도를 걷고. 그렇습니다.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해프닝이라고 하면서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야 하겠지만 언론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지금 접촉 사고를 한 번만 낸 게 아니라 여러 번 냈잖아요. 그러면 이경규 씨 본인도 지금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최소한도로 인식하고 운전대를 놓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경찰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이걸 다 밝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외부에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경규 씨 측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버스와의 접촉이 미미했고 현장에서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 세차장 사고 역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을 평소에 자주 하지 않아서 운전 미숙으로 서툴어서 일어난 사고였을 뿐이고 주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주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게 단순히 운전 미숙으로 여러 번 같은 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에 대해서 해명한 것도 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비틀비틀 거리는 걸음걸이가 평소 걸음걸이일 뿐이고 이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걸음걸이만 비틀거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운전대 잡고 접촉사고 내고 중앙선 침범하고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약물 반응에서 양성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 사고가 나고 바로 적발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동하고 움직이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을 경찰에서 그렇게 귀담아 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경규 씨 측 관계자가 해명하기로는 이게 전체 CCTV 중에서 일부 동선만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정보가 퍼질까 봐 우려가 된다. 경찰 조사는 이번 조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 정도 사건에서 피해자 여러 번 불러서 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조사를 이렇게 고강도로 했으니까 추가 조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처벌이나 처분 수위가 완전히 가볍다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밝혀졌던 정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정황이 밝혀진 이상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좀 더 무거운 처벌, 벌금형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 일단 나와 계시잖아요. 최명기 원장님은 이제 딱 이 상황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경규 씨 본인과 이경규 씨 즉 변호인은 이게 그런 뭐 약물에 의해서 운전 뭐 이렇게 세차장을 뭐 잠깐 앞에 전진하다가 들이받거나 버스 가벼운 접촉 그리고 뭐 불법 좌회전 등등등 이게 약물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운전을 하면 안 되나 그런 이제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우울제나 항정신증 약체 같이 치료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게 졸리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졸리면은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방금 문제가 된 이제 공황장애 약이라고 흔히 불리는 항불안제제 역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정량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가 관계가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선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그냥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항불안제를 복용한 건 맞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요. 근데 이경규 씨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감기약 중에 인지 기능을 낮추는 약이 겹쳐 있었다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처방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약에 특수한 상황에서 그 감기약이 겹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평소에 먹는 공황장애약을 요 정도 먹으면은 이 정도 운전까지 가능해라는 가늠대가 있었는데 감기약이 그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태가 약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갑자기 안 좋아서가 몸이 갑자기 아팠을 수도 있지만 그 몸이 갑자기 아픈 게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고 구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공황장애 약이 효과가 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경규님이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한 시간에 기다려야 되는데 15분 있다 또 먹고 15분 있다 또 드시게 되세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은. 그러다가 보면은 막상 공황장애는 가라앉을 때는 그 약 기운이 낮아요. 네. 그런데 밖에 나가게 되면서 약 기운이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했을 때 대부분의 치료약제는 운전과 무관하고요. 네네. 공황장애 약조차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규칙적인 용법에 따라서 정량을 복용하는 경우 네. 꼭 운전을 갖다 급한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 갈지는 이제 이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면 될 일이고 아마 시청자분도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이경규 씨가 하마터면 물론 이제 약물에 의한 이 연관성은 무관하다고 이제 변호인 측도 강조합니다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앞으로는 약을 드시면 꼭 같이 동반하시는 분과 같이 병원도 다녀오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